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즌이 13%, 휴마시스가 26%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 관련주 역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서남과 덕성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LS입니다. LS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8,400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오전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7% 상승한 반면 LS일렉트릭은 6%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곽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일에 급락을 딛고 반등을 모색했지만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번 주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가 시장 영향으로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네이버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적 다음에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현재 이제 2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고요.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 4분기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4분기는 더 많이 증가해요. 무려 27%나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라서 주가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얘기하니까 또 카카오도 좀 네. 궁금해지는데 카카오는 좀 어떨까요? 근데 카카오도 좋게 봅니다. 카카오 보는데 실적 개선세 정도로 봤을 때는 조금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는 좀 약하다. 따라서 이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빙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바로 네이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네이버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다시 한번 강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 개선세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좋았죠. 그리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또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4분기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4%나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주가는 상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기업 이슈를 좀 활용한 투자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벤트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이퍼클로버 X의 발표가 있는 거죠. 8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 8월 24일까지 끊어서 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그때 그 기간을 보고 주가는 조금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 날 기준에서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에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챗봇 시대에 기대감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좋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네이버의 초거대 AI 발표 기대감으로 AI 관련주들이 모처럼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련 섹터에 대한 전망과 함께 눈여겨보는 탑픽이 있다면 같이 전해주시죠. 자, 우리가 지금 네이버를 얘기하면서 AI,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도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AI 생태계에서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반도체. 그리고 DDR5 반도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에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보안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 쪽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국내 기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AI 생성형 서비스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 중에서 네이버, KT,
그리고 LG AI 연구원하고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 SDS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이 AI 생성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되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꿀팁을 하나 드릴까요? 네. 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투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 말고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요. 네이버하고 관련된 기업이에요. 요번에 이제 궁금한데요? 그렇죠. 요번에 그 발표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이퍼 클로바 X. X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 클로바 X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분을 6.96%를 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네. 실적은 좀 약해요. 그런데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네이버의 주가와 이 회사의 주가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브젠, 이 오브젠의 지분율을 봤을 때 네이버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브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함께 오브젠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작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SKI 테크놀로지가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먼저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일봉산 차트와 주봉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급부상 열차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급부상이 되기 전의 단계가 SKI 테크놀로지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좀 살짝 귀뜸을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지금 좀 이따 한 종목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벤트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이벤트성으로 제가 기간 끌어서 말씀드렸잖아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냐면 분리막 업체예요. 한국의 분리막 업체인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등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막, 동막 이런 쪽에 전지막 쪽에 1등 회사가 바로 SKI 테크놀로지죠. 2등 회사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WCP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3등인 회사는 3위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1등 기업이라는 거죠. 자, 1등 기업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리막 업체의 중심에 있고 핵심에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위 모두 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1등이고요. 두 번째가 WCP고요. 세 번째가 아사히 카세라는 회사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2차 전지 섹터에서 음극재, 양극재 관련 소재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SKI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보시면은 셀 업체라든가 배터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못 오른 게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막 업체 그리고 전해액 관련 업체예요. 그래서 이 분리막 업체와 전해액 관련된 업체는 북미에 진출해야만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서비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해액 관련해서는 엔캠을 봐야 되겠고요. 오늘 핵심은 분리막 관련된 종목인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회사를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아까 제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1등인 회사를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장기적인 매집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 LS 그룹주가 제2의 에코프로 또는 포스코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뜨거운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SK 포스코 그룹주가 핫하게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했지 않습니까? 현 시장은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LS 그룹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주인공이 됩니까? 일단 배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 계열사들의 어떤 저평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더 최근에 좀 부각됐던 것은 2차 전지 사업성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이제 복합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을 만한 이슈는 뭐냐면은 자회사 LS 머티리얼즈의 상장 예비 상장 심사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아우러져서 결론적으로 LS 그룹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반짝 상승 후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LS 그룹주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있죠. 무언가를 땅을 파고 짓고 되면은 건설 장비도 필요하겠지만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 자, 전력이면은 LS 그룹 내에서 뭐가 있을까요?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많이 올랐잖아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괜찮죠. 네. 그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연속 실적이 대단히 좋고요. 실적을 조금 뜯어보면은 이번 2분기 말에 그 수주 잔고가요. 2조 4,640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말 대비해서 4천억이 증가했고 미국에서만 1,300억 원의 수주를 따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액의 하반기에는 두 자리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컨센서스로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현재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배터리사의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이 북미 지역에 예정이 돼 있고 글로벌리하게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보급 확대를 통해서 당연히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